미국에서 한국으로 향하고 있던 대한항공 007편에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으나 기다리고 있는 가족, 친구, 연인을 뒤로 한 채 낯선 바다 한가운데서 잠들고 만다. 이날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1983년 9월 1일 뉴욕에서 출발하여 김포공항으로 비행하던 대한항공 007편은 소련의 캄차카 반도를 거쳐서 일본 영해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때 소련 방공군은 007편을 미군의 군용기로 판단하고 전투기를 출격시켜 007편의 미사일을 쏘아 격추시켜버린다. 격추되기 직전까지 007편 조종실에서는 전투기가 뒤따라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심지어 블랙박스에는 뒤따라오던 대한항공 015편과 교신하여 설악산 단풍 구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일상적인 분위기였고, 일본 영해로 근접했을 때는 고도를 상승하여 운행하겠다는 무전을 도쿄 관제소에 한 기록도 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비행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캄차카 반도 위를 지나는 007편을 보고 출격한 소련의 전투기는 007편 뒤를 따라서 비행 중이었다. 하지만 이때 007편이 갑자기 고도를 올리게 되는데 비행기가 고도를 올리면서 속도가 떨어지게 되고 소련 전투기가 007편을 앞지르게 된다. 하지만 적군의 뒤를 잡는 게 중요한 공중 전투에서 이러한 행위는 공격적인 행위로 간주되며 007편이 도쿄 관제소의 무전으로 고도를 올린 것이 이러한 오해를 만들게 되었다. 소련 전투기는 다시 007편 주위를 빙 돌아 007편의 뒤편으로 날아갔으며 결국 미사일을 발사하여 007편에 적중시킨다. 당일 아침 이 충격적인 사고는 뉴스에 보도되고 소련, 미국, 일본 3개국이 인근 해역을 한 달간 수색을 했지만 269명의 피해자 중 시신이 단 한 구도 발견되지 않는다. 의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음모론이 발생한다. 미국의 어느 웹사이트에서는 격추 당시 007편이 비상 착륙에 성공했으며 생존자들은 소련군에게 구출되어 지금까지도 러시아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대한 증거로 당시 피해자의 소지품 사진을 등록해놓기도 했으나 그 외 정확한 근거는 없다. 소련은 처음 항공기 격추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미국과 일본의 주장 및 증거 제시로 5일 만에 이를 인정했다. 항공기 격추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만큼 소련에서 먼저 007기의 잔해와 시신들을 수습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2007년에 러시아에서 해당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는데 당시 격추시킨 것은 미군의 정찰기가 맞고 소련을 궁지에 몰기 위해 항공기 격추 사건으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한다. 해당 영상에는 탑승객의 유품이 여러 등장했으며 유품의 주인이 첩보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고 프랑스의 어느 항공 전문가는 대한항공 007편이 미군의 정찰기였으며 미국이 이를 조작했다는 내용으로 책까지 출판하였다. 사건 당시 약소국이었던 우리는 소련에게 요청한 수색이 2차례 거절되었었다. 소련은 수색 당시 아무런 잔해도 찾지 못했다고 했었으나 소련이 해체되고 난 후 1992년 러시아가 보관하고 있던 007편의 블랙박스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블랙박스에는 여러 데이터가 소실되어 있었고 비행기 조작에 대한 기록이 담아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007편이 정상 항로를 이탈하여 소련의 캄차카 반도를 가로지르는 위험한 비행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블랙박스 데이터로 당시 조종사가 미리 경로를 설정해 놓은 자동 비행을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방향을 정하는 수동 비행 모드로 비행했다는 것이 확인되는데 왜 굳이 이런 위험한 경로로 수동 비행을 했는지는 앞으로 절대 풀리지 않을 의문점일 것이다. 그리고 무언가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소련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나중에 확인되었던 것이지만 격추 당시 실제로 미군의 정찰기가 몇 차례 캄차카 반도로 오갔던 것이 확인되고 해당 사건에 대한 미 국무부와 백악관의 논의 과정이 담겨있는 문서가 공개되는데 이 사건을 정치적인 좋은 기회로 삼고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여러 의문점으로 답답한 이 사건은 정말 잔인한 역사가 아닐 수 없다.